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어, 한 주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수 차트를 좀 보면, 코스닥이 다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평온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주는 올라갔었죠.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항대 위치에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지수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지가 않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은 매수했던 힘이 있는 종목들은 수익을 줄 때는 짧게라도 수익을 좀 챙기는 어떤 매매를 하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자체가 지금 이 뭐 상방으로 갈지 뭐 조정을 줄지 하방으로 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뭐 사실 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나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큰 악재의 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의 재료도 없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고점 돌파 못하고 또 이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외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어왔고, 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 어제 상장을 했죠. 카카오뱅크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보험 투신도 샀네요. 연기금도 샀고 금융의 대장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라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될 텐데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사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 사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시초가는 뭐 거의 뭐 마이너스 한 26%까지 흘렀다가 다시 뭐 상승을 뭐 보여주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막 어제 사실 시초가에 막 흘러내리길래, 이것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매도 관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사실 반대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친구들이 막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은 좀 많이 팔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날도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 차트 마지막에 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언제 팔까? 이 친구를 언제 팔까? 그래서 이제 요 보이는 45분 차트인데요, 이게 45분 차트인데 45분 차트의 흐름을 좀 추세를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렇게 매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3분 차트로 대응을 하려니까 또 너무 빠르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관찰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61,300의 저점을 깨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행보를 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매도 관찰이라고 해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야 하는 게 제 임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총이 금융주 대장주가 된 만큼 사실 뭐 천년지구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진 않을 테고, 45분 차트에서 추세가 행보 추세, 자, 예를 들어서 이 45분 차트입니다. 이 행보 추세를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욕심 없이 매도를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를 또 언제 사야 될까, 뭐 어디까지 흐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흘러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흘렀습니다. 바로 흐르고, 자, 한번 보세요. 뭐 상한가 두 번 치고 바로 흐르고 난 뒤에 지속 추세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뭐 사실 또 이 자리에 저항대에 와서 또 팔지 않은 분들은 또 손실로 또 보유를 하고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리고 바닥권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든지, 아니면 하단 행보 구간에서 뭐 차트를 무르익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르익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익은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올 때, 이런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크게 좀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북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대북주 말씀드렸습니다. 대북주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사실 아무도 대북주에 대해서 뭐 사실 그 뭐 보면 거의 다 2차전지, 그리고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풀려나는 어떤 관련 급등 종목,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요. 이재용 씨가 사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주들은 전량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중들이 열광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리고 대북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북주들, 일단은 그 효성 OM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OMB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할 때마다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적재적소에 매수 급소를 노리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뭐 이 지금 현재 까다로운 시장에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인데 그거 언제 사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이 있는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어떤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아래 하단 하살표 클릭하시면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늘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고점일 땐 따라잡지 말자, 저점에서 한번 모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 신원, 자, 신원 한번 보세요. 저점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점에서 모아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14% 정도 상승 나오고 한번 조정 딱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 바이든이 뭐 사실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하나씩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정부가 화상회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북한도 WHO에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은 조직 체계가 좋아서 백신 공급을 하게 되면은 줄 서서 맞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소통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재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정상회담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은 어디서 할까요? 베트남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팩트는 아니고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가을이나 이번 겨울에 김정은 서울로 와서 정상회담을 했다. 그건 대박이죠. 초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신혼 같은 경우에도 바닥입니다. 이거. 예, 주봉도 굉장히 바닥이고요. 뭐 일봉도 지금 이렇게 높아 보이지만 굉장히 바닥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스토리를.
자, 일신석재 통일교 관련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가 가능했죠. 자,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그 리딩방 가족방에서는 이런 어떤 치고 빠지는 어떤 전략,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일신석재를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아난티 금강산 관련주죠. 금강산 관련주인데 어제 아난티 여기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그리고 또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사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이 친구가 12,100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12,1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2,000원에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월봉을 보면 굉장히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 싱가포르 해담 자리입니다. 만약에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월봉입니다. 최고가가 31,650원인데 현재 1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여버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하단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추가 하락이 없는 자리까지. 자,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지 않고 조정을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단 이탈을 하지 않고 조정을 모습 보여준다면 이 친구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재료 나오면 바로 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2,100원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저항대가 있나요? 15,000원, 17,000원. 17,000원 넘어버리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힘이 들어온 종목을 사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절대 잘못된 매매는 아니죠. 그렇다고 힘이 들어온 종목을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들이 있어요. 그 차트상에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또 뭐 있습니까? 대하TI입니까? 철도 관련주입니다. 저항대를 돌파를 했네요. 예, 저항대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요. 자, 제가 여기서 모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또 모아가신 분은 여기서 또 수익, 여기서 모아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수익이네요. 예, 수익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중기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현대로템 보세요. 저항대 뚫었네요. 26,600원인데 26,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6,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항 뚫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걸 뚫는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 상승 추세죠? 상추세. 상추세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에서는 기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를 하면 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26,600원을 돌파해 버린다면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중기로 추천드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신 분들께서는 꽤 괜찮은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 했네요. 인디F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디F 멋지죠? 예, 인디F 멋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점에서 모아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게 1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끝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정을 줄 겁니다. 또 조정을 주면서 한 번 더 튕구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상승의 시작이겠죠? 예, 이렇습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땐 대북주에 관련된 좋은 뉴스만 하나 뜨더라도 무조건 수급이 몰리고 상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 번씩 그 기자들이 북한에 관련된 뉴스를 냅니다. 의무적으로 5개, 하루에 5개, 하루 7개, 10개씩 많게는 의무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팩트에 의거한 그런 기사를 좀 사명감 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어떤 대북주나 모든 어떤 주식은 뉴스에 살고 뉴스에 죽는데 팩트가 아닌 어떤 사실을 적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주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들을 날려버리는,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대북주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들인데 이 대북주의 상승은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만약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타격 공격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 공격은 하더라도 타격, 그리고 김정은이 있는 위치에 가서 타격을 하는 어떤 공격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약소하게 훈련을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만큼은 북한에서 만족스럽다라고 했을 때 화상회의든지 식량난이라든지 백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을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은 정상회담인데 그 정상회담을 과연 어디에서 할까?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이 지금 말씀드린 신원, 아난티, 대아TI, 일신석재, 현대로템, 인디에프, 남해약, 식량 관련주, 통일교 관련, 금강산 관련, 개성공단 관련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뉴스의 흐름을 보면서 사고 팔아도 되고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는 분이라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60분 차트 21 이평선을 보면서 완전히 꺾였다 라고 할 때는 한번 팔아 보시는 것도 괜찮고, 악재가 나오지 않는 어떤 그 순간 중기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북한에 관련된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하락의 끝에서는 다시 재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나왔다가 다시 또 호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요즘 괜찮은 거 많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어제 바른송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사업 관련을 하겠다라고 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 아무튼 많아요. 요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 종목의 섹터를 잡는데 그 종목이 10가지가 넘는데 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돈 벌 것인가, 그건 그 차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오늘 대북주 좀 집중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대북주로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 하살표 클릭, 그리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그리고 한두 종목의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 방송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예, 폭염에 물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